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쓰기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계정이 없는 사람은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 전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글쓰기 위해서 바로 글쓰기 창을 클릭해도 되고 내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를 하셔도 됩니다.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 창이 뜨게 되면 이미지 프로필 아래에 보게 되면 프로필 이미지 아래에 보게 되면 글쓰기 탭이 있습니다. 글쓰기 탭을 클릭을 합니다. 글쓰기 탭을 클릭하게 되면 글쓰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글쓰기 창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툴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사진, SNS 사진,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파일, 일정, 소스 코드, 표, 수식이 있고 두 번째 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기능들이 있습니다. 중간에도 플러스 버튼인데 이 기능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도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툴바 기능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사진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불러올 파일이 정해지면 열기를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NS 사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사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진 불러오기 창이 뜨면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20MB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반 동영상과 360도 VR 동영상 탭이 있는데 일반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에서 동영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완료 문구가 보이게 되면 대표 이미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란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는 최대 40자입니다. 이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정보에도 필요한 것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가 필요한 사람은 태그 추가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이 끝났으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불러올 때는 스티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많은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불러봤습니다. 인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살표 있는 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과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에 있는 따옴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에 있는 인형구가 나타납니다. 포스트잇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클릭합니다. 그러면 포스트잇 인형구를 가져왔습니다. 위에는 따옴표, 아래에는 포스트잇 인형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삼각형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형태의 구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점선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선 점선이 나타났습니다. 굵은 선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굵은 선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아이콘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제거할 때에는 우측에 있는 제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장소에 대한 창이 뜹니다. 좌측 상단에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습니다. 국내의 장소를 검색할 때는 국내, 해외에 있는 장소를 검색할 때는 해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를 선택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타임스퀘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검색된 타임스퀘어에 대한 제목이 나타납니다. 플러스 추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아래에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불러와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미지로 보이며 텍스트로 변경해 줄 때는 텍스트 변경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텍스트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삭제할 때는 삭제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크게 세 가지 방법과 이미지에도 링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주는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링크 걸고자 하는 링크 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링크 주소를 복사하기 위해서 공유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링크 주소 창이 뜨면 복사를 클릭합니다. 글쓰기 창에 돌아와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Ctrl V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링크 주소에 연결되어서 불려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러오고자 하는 동영상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공유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클릭합니다. 글쓰기 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글쓰기 창에 와서 붙여넣기를 바로 하지 않고 툴과 기능에 위에 줄여가게 되면 링크 아이콘이 보입니다.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링크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복사했던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V입니다. 그리고 돋보기 창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창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링크가 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불려져 왔습니다. 세 번째 링크 연결 방법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방법은 미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난 뒤에 이 글자를 블록을 선택해 줍니다. 블록으로 선택하게 되면 파란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자 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유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링크 주소 창이 뜹니다. 복사를 클릭합니다. 글쓰기 창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뜨게 되면 이 창에 복사해온 링크 주소를 붙여 넣기를 합니다. Ctrl V입니다.
붙여야 등기를 했으면 우측에 있는 체크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글자 밑에 언더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나중에 이 발령 기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 되면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위에 창들이 뜨게 됩니다. 맨 왼쪽에 편집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고 작게 할 수 있는 기능,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기능, 화면 끝까지 맞춰줄 수 있는 기능,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이 이미지에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걸 주소를 불러옵니다. 불러올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공유를 클릭합니다. 공유 창이 뜨게 되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다시 글쓰기 창으로 돌아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툴바에 두 번째 있는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창이 나타나면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입니다. 체크 표시를 클릭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발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걸기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 걸기는 링크 주소가 다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링크 주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 불러오기 창이 뜨게 되면 내 컴퓨터나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를 클릭하시든지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네이버를 클릭하시든지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정입니다. 일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일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정 등록 창이 뜹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시작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공지사항을 선택해 주시고 장소 입력이나 URL 입력 필요한 것들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거할 때는 우측에 있는 제거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능입니다. 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표가 업로드 되게 되면 표를 클릭합니다. 표를 클릭하게 되면 행과 열에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먼저 행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블록으로 설정이 되면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클릭해 주게 되면 열 선택이 되면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삭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행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행에 플러스 한 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행에 플러스 한 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에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세 칸이었던 열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이 한 칸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블록을 설정하시게 되면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 병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 병합이 되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분할이나 삭제, 또 다시 병합할 경우 병합을 눌러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보겠습니다. 수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수식 편집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입력을 눌러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